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15강째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능률이 안 오른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객관식은, 제가 얘기했듯이 정독을 해요, 정독.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정독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을 때, 특히 여러분 지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턱을 갠다든지, 그죠? 또 팔을 고고, 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동영상이니까, 책상이 다리 얹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부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책상에 꼬가면서 정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객관식에, 제가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만 해도 합격생을 배치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단기간 내에 정독을 했어요. 정독.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자, 중간에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그죠?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앞에 뒤에 내용을 조합하면은 모르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객관식은 특히 9급 공무원 시험의 객관식은 아주 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의 약점은 뭐냐면 여러분 자꾸 배속으로 듣죠? 1.5배속, 2배속으로 듣는데 그게 바로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냥 수업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평상시 속도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130페이지 2장의 국제범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지나서 국제범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국제범죄대응기구는 자, 국가정보원 국가범죄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 국정원에서 주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국제기구, 해외정보수사기관과 협력, 그리고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수집, 국제범죄 대응교육이 있는데, 자, 이게 국정원, 정보센터 말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경찰청 외사국이 있습니다. 경찰청 외사국.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똑같이 여기 국정원의 국제범죄정보센터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한국 인터폴입니다. 인터폴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어요. 프랑스 리옹. 자, 그래서 인터폴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으니까 각국의 인터폴 지점을 만들어서 협력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 외사국에 한국 인터폴이 있습니다. 한국 인터폴. 근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정보 교환 위주로 하고, 인터폴 같은 경우는 역시 정보 교환인데 범죄 위주고, 여기는 국제 범죄 위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국 인터폴. 자, 인터폴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국제 형사, 국제수사관 그런 게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영덕이나 성룡이 중국, 홍콩, 일본 막 당기면서 막 잡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뭡니까? 수배 작업입니다. 수배만 하죠. 수배만 공조합니다. 체포는 그쪽 나라 당사국의 경찰한테 맡기는 거지 인터폴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 가서 잡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여러분 오류가 되는데 인터폴은 서류로만 수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쪽 나라에 체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직접 인터폴 국제형사라는 게 있어서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폴은 내근 서류만 하지 외근 형사는 없습니다. 자, 국정원 국제범죄센터하고 경찰청 외사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로 국정원에서 다루는 거는 마약 위패, 불법 입국, 밀수와 금융범죄죠. 우리 경찰청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불법 체류입니다. 불법 체류. 그리고 국제수배. 그리고 범죄인 인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그래서 국정원 업무하고 경찰청 업무하고 좀 다소 상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약이 나오죠. 우리 저기에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남자 여자 커플이 있었습니다. 커플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부터 수상하게 보고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콘돔 안에 마약을 넣어서 항문에 넣었습니다. 항문에 넣었는데 그게 터져버렸죠. 항문에 이제 안에 온도가 있으니까 터져가지고
마약 가다 흡입으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사망했고, 그래서 거기 일행인 여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역시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콘돔에 싸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지금 마약 운반하는 범죄가 아주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만드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리적 특성이나 또 우리 주거 밀집 지역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주로 마약 만드는 것을 수입해 와서 쓰거나 또는 다른 일본 이런 데 가는 경유지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에 대한 그 대처 중요성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 범죄의 특징 볼까요? 자, 국내 마약 범죄는 마약 범죄가 조직화되어 있고, 자, 옛날에 그죠? 뭐 대마초 이런 거에서 마약류에서 지금 향정 있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연예인 사건 나는 프로포폴은 아직 향정으로 등록 안 됐는데, 그죠? 요게 지금 내시경 할 때 쓰는 약물이라서 그 마약류나 향정을 등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럽니다. 역시 그 마약과 같은 효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반입 경로의 다양화. 자, 방금 얘기했지만은 외국인 비행기 탑승객을 이용해서 마약을 운반하고, 또는 그 외국 특급 배송 국제 특급 우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 요새 유행하는 게 외국에 그 비타민 있죠, 종합 비타민. 자, 한국에도 있는데 외국 비타민이 외국에서 왔는 그 비타민이 효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거의 우리가 인터넷으로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해서 비타민을 사서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주문을 그 세간에서는 그냥 뭐 비타민은 자주 그 주문해서 사 먹으니까 관심을 덜 쏟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비타민 통에 마약을 담아서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원어민 강사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신종 마약과 외국 사범이 증가. 자, 원어민 강사는요, 그 외국어 학원에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원어민 강사는 뭐냐면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외국어 교사를 얘기합니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죠. 정부에서 군립 공립 사립 가리지 않고 한 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소리는 갖고 오지만 사실 미국에서 뭐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뭐 죄의식 이런 거 범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약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그리고 일부 외국어 학원에 자격 없는 그 외국어 강사가 채용이 돼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교육당국하고 경찰에서 그 외래인 강사에 대한 관리나 마약에 대한 그 성분 검사서 있죠? 신체 검사서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마약 사범의 범죄 조직화 우려가 나오는데, 외국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단체를 만들죠. 단체가 범죄 조직이 되는데 그 범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죠. 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직 관리 비용. 자, 조직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여태 외국인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 2013년도에 130만 명 시대가 왔습니다. 자, 2013년 현재 13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거의 대다수는 서양 쪽이 아닌 동양 쪽이죠. 그죠? 뭐 중국, 태국, 그죠? 중국, 태국, 베트남. 자, 그리고 무슬림 그룹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의 사람들을 무슬림 그룹니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파키스탄. 자, 요런 사람들인데요. 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많으니까 단체가 형성되고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권리를 찾고 자기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뭐 환치기 있죠. 환치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 관리 비용이 필요하죠. 자, 여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노래방이나
저 일반 음식점 있죠? 뭐 삼겹살집 같은 거. 자, 요걸 운영해서 조직 관리 비용을 조달합니다. 근데 요건 실제 겉으로 명분이고 주로 마약을 유통시킨다든지 또는 저 우리나라에 국제견인회가 왔는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접촉해서 나와서 저 우리랑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그죠? 저 국제결혼에 대해서 또 외국인 신부들을 불러내서 또 마약을 운반하게 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나라에 시집간 신부가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 의심을 전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마약을 줘서 운반하게 하고 또 돈을 얼마 수수료를 주고 자기들은 그 구입한 마약으로 또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또 마약을 팔아서 그렇게 조직 관리 비용을 조달하는 그런 지금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마약 범죄는요, 특히 콜롬비아가 최대 마약 생산국인데 콜롬비아에서 미국의 압력을 받은 콜롬비아 정부가 워낙 마약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니까 지금은 다소 내정이 혼란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을 집중 재배,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 역시 미국 사람들이 재건 사업이나 평화 유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일본 민간인들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서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약 관련 국제조직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먼저 체크합니다. 마약부터요. 자, 골든 트라이앵글, 화이트 트라이앵글, 나이지리아 커넥션, 그리고 코카인의 콜롬비아 커넥션, 메들린 카르텔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골든 트라이앵글. 자, 이건 말 그대로 맞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얀마. 자, 버마가 이름이 바뀌어서 미얀마가 됐는데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여기에 세 나라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국경지역이 공교롭게도 고산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이죠. 여기 뭐 경찰이나 군의 단속도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아편을 집중 재배해서 동부가 홍콩, 한국, 일본 여기 중심으로 일단 유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서해안 쪽 있죠? 캘리포니아, LA 그쪽으로 지금 유통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약의 90%가 여기에서 들어오죠.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쪽 나라에 갔다가 오는 한국인부터 비행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자, 필로폰은 전통적으로 아주 소비가 강한 그쪽 나라에서 바로 생산 소비가 됩니다. 저게 일반 아편은 한국 같은 데는 사실 재배하기가 곤란하죠. 단속이 심하니까. 그런데 필로폰은 공장 차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생산, 자체 소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지금 일부 중국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필로폰이 대량 생산돼서 유통되고 있고 특히 중앙아시아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구소련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빠져나오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나라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집중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커넥션이죠. 자, 이건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라인의 생산 유통 라인의 주도권을 잡고 나이지리아에서 생산한 마약을 유통시키는 게 나이지리아 커넥션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을 성분이 안 좋은 마약 있죠. 순도가 떨어지는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나이지리아 커넥션 조직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골든 크레센트하고 피자 커넥션 프랑스 조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카인이죠. 자, 코카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코카인은 코카잎에서 나오는 마약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게 코카인입니다.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한 70년이 됐는데요.
여기에 아직도 한국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서는 원료 성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액을 제조해서 갖다 주면요, 거기다가 물하고 뭐 설탕 이런 거 일정 비율 타서 생산만 할 뿐이지 원액은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아직도 그 만드는 그 비율의 비법을 모르고 있죠. 그게 전부 코카잎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원료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카에서 추출했는 게 코카콜라. 우리가 지금 코카콜라니까 역시 그 마약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코카인은요, 주로 콜롬비아에서 거의 90%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뭐 경찰서장, 시장은 뭐 일주일에 한 명씩 주고 나간다 그러는데 전부 다 정부 방침으로 마약 재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사실 콜롬비아는, 여기는 뭐 베네수엘라가 미인대회 때문에 먹고 살듯이 콜롬비아는 마약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마약 재배하고 만들고 가공해서 몰래 수출하는 것 빼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라니까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저 빈민들이 전부 반발해서 암살하고 또 거기에 또 마약 조직이 개입을 해서 자꾸 큰 범죄가 양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콜롬비아 커넥션. 콜롬비아에서는 자, 미국과 인근의 플로리다에 거의 수출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도 밀 수출하고 미국 코카인의 70%가 여기를 통해서 밀 거래가 되고, 요거 말고 그죠? 그 요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쪽으로도 미국을 통해서 역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커넥션이 세계 제1의 조직입니다. 콜롬비아 커넥션이 세계 제1 조직. 아주 큽니다. 아주 크고, 여기는 콜롬비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하도 압력을 행사하니까 형식적이 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마약 재배 그 생산을 거의 수수방관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메델린 카르텔인데요. 이거는 콜롬비아의 이제 제1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온 두 번째 규모의 조직입니다. 이어서 콜롬비아 제2의 마약 조직,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약의 분류인데요. 마약 종류가 많습니다. 처음에 마약, 대마, 대마초 그러는 거 있죠? 대마, 향정의약품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 자, 시험은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기존의 대마나 마약은 이 소지나 생산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단속 실적도 작고 또 유통되는 것도 작은 반면에 한물 같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물 같는데 지금 유행하는 것은 전부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습니다. 특히 그 클럽 어디 뭐 신촌에 대학로의 어디 클럽에 그 유행하는 약 엑스터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살인 사건에서 자, 여대생을 그 납치해서 강간한 공익 근무 요원이 그 사람이 평소에 마약까지는 안 돼도 뭐 엑스터시 클럽에서 파는 거 그리고 물품 같은 걸 복용을 했다. 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그 대마나 마약보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마약을 보면 마약은 뭐 천연마약, 한해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천연마약에 양귀비, 생화편, 코카, 아까 코카콜라의 주 원료라 그랬죠? 이런 거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한해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이런 게 있구나. 요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마죠.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뭐 기름입니다. 그리고 대마수지 오일까지 세 종류를 구분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대마초, 마리화나 그러죠. 대마초는 대마를 빻아서 담배 형식으로 말아서 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많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담배 있죠? 라이트 말고 기존의 담배 굵은 거 사가지고 안에 걸 뺍니다. 빼고 안에 필 때까지 빼고 그 종이에 빻는 대마를 넣어서 불을 붙여서 피는 거. 자, 그런 식이 되고 있죠. 이거를 일반인이 그 종이를 담배 많은 종이를 구해서 만다는 거. 그거는 사법당국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보통
담배 있죠? 굵은 담배. 옛날부터 굵은 담배 고개 안에 담배째를 빼고 필터까지 빼고 필터를 넣어버리면 마약 맛이 적어지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필터는 니코틴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잘게 빻아서 우리 이제 집에서 뭐 마늘 빻는 그런 저구통이 좀 작은 거 여기에 빻아서 넣어서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주로 그 아까 원어민 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원어민 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마초까지 했습니다. 대마초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어떤 후보가 학교 다닐 때 대마초 폈냐 그러니까 폈다 웃으면서 대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범죄가 아니고 조금 심한 일탈 이 정도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원어민 강사들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의식 없이 또 특별한 상식 없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정의약품이 나왔는데요.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의 전문 의약품 종류가 됩니다, 주로. 근데 이제 진단서 없이, 처방전 없이 구해서 피우는 것은 전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흑문제에 메스암페타민이 있습니다. 자, 메스암페타민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감기약 있죠, 감기약. 처방전 받고 살 수 있는 것을 전문 의약품. 그냥 일반 약국에 들어가서, 감기약 주세요 해서, 캡슐에 들어있는 거, 그거 사는 거, 그건 일반 의약품인데요. 일반 의약품, 감기약 하나라도, 메스암페타민 0.001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일반 의약품 약을, 감기약을 모아놓고 주사기로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추출해서 마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구속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왜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그러죠? 그죠? 감기약 하나를 먹으라 그랬는데 빨리 낫기 위해서 가다 복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게 이런 약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감기약 있죠? 그거 한 30알 사서 빈속에 먹는 경우 그런 게 많지. 옛날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마약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마약은 거의 전조직이지만은 의리가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마약은 하는 사람은 꼭 검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전보장을 위해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자, 그리고 필로폰 있는데, 자, MDMA 있죠? MDMA. 이거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MDMA는 엑스터시라고 한동안 우리 클럽에서 아주 유행했던 그런 약입니다. 이거는 눈이 충혈되면서 몸이 붕 뜨면서 특히 엑스터시에다가 술을 같이 마셔버리면은 이거 한 5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게 향정의약품인데 이게 뒤끝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엑스터시 중독돼 버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광우병 그런 식이죠. 머리에 뇌세포가 죽고 또 뇌혈관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돼서 엑스터시가 좀 효과는 좋은데 이게 위험해서 요새는 한물간 그런 향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각제죠. LSD와 페이오트, 사이로시빈, 메스칼린. 자, LSD는 이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대신에 이것도 역시 뒤끝이 안 좋죠. 요새는 주로 뭘 하냐면은 여자들은 물뽕, 남자들은 그냥 일반 필로폰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엑스터시하고 LSD는 강력한 대신에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일반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침대도 그죠? 일어나지 못하고 낮에도 불을 못 켜고 이 형광등을 못 켜고 그죠? 구석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심해서 요새는 사용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오트인데요. 페이오트는 뭐냐면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가면은 아주 길다란 선인장이 있죠. 서부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그게 페이오트 선인장입니다. 페이오트 선인장에서 역시 뿌리 부분에
주사기를 넣어서 추출해서 녹여서 만드는 향정의약품이 페이오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로시빈, 메스칼린이 있고요. 자, 억제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각성제와 환각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엔의 3대 마약 관련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예방과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마약 단속 협약이 아주 활발한 그런 실정입니다. 첫 번째, 마약 및 향정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협약. 역시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의 사용지로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특히 중간 기착지로 활용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정신성 물질 협약. 이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 위에 거 마약 및 향정 물질 불법 거래 방지 협약은 얼마 안 되는데요. 밑에 있는 거 두 개, 이것은 유엔이 생기고 가장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협약이 되었죠. 자, 향정신성 물질 협약하고 단일 마약 협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에 의해서 국가 간에 마약 단속할 때 서로서로 적극 돕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단속국이 직접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국정원에서도 가능하지만 경찰에서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마약 수사대를 만들어서 마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마약 수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마약 사범 검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조 지폐가 됩니다. 자, 위조 지폐는요, 유명한 게 뭐죠? 슈퍼노트죠. 자, 우리나라 돈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고, 슈퍼노트라고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있죠? 그걸 위조합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이 좀 세죠. 자, 우리나라 돈 위조는 거의 스캐너죠, 스캐너. 스캐너죠, 스캐너. 스캐너를 이용해서 거의 스캔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대량 위조 이런 게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집에서 양쪽 면을 스캔해서 붙여서 노점상이나 밤에 가게가 아닌 일반 그죠? 이런 데 가서 사용하는 게 맞죠. 노점상이나 재래식 시장 이런 사용하는 수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대량 위조 발행하고 있는 슈퍼노트 100달러짜리 여기에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요것 때문에 벌써 김정일 때부터 미국 정부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미국산 주요 인사와 대무역회사의 자산을 동결시킨 그런 조치 취한 계기가 북한의 100달러 위조가 돼요. 이걸 슈퍼노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에서 거액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제3국에서 계속 찍어서 공장원의 공작금 또는 우리나라의 대량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노트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노트 나오면 북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북한에서 주로 위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불법 입국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 무슨 불법 입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상을 통한 입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입국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밀입국자를 이용한 마약 반입.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돈 안 받고 그냥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죠?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인데 여권 비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마약 운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신 잡히면 혼자 형을 사는 게 되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등으로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마약과 상관없이 밀입국 시도하는 경우인데 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 미국, 일본 사람이 아니고 아까 적었던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있죠. 태국, 베트남 이런 사람들 우리가 외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입국이 어려운데요. 중국 사람들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밀입국이 중국 사람들 위주로 아주 많습니다. 자, 밀항과 이선 2기가 있어요. 자, 밀항은 주로 배를 타고 오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것이 중국의 딸인 대령입니다. 청도인데
거기서는 배를 타고 오면은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저 저수 흐름이 그죠? 저 쿠로시오에 따라서 전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까지 2시간 반이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또 배 작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해경이나 해군의 레이더에도 감지되지 않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미립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해안 쪽에 경찰이나 군인을 바닷가에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립국 사업임이 알게 모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조휘파리가 저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어 수백여 대가 도망가다 그죠? 충남 태안반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미립국 월경을 해버렸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버벅거렸다. 예, 여기서 조이파리가 중국으로 미립국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궁금하게 생겼죠? 해경에서 조류가 반대인데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러가 그 공해상으로 나가서 큰 모선을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선 2기지요. 자, 2선 2기는 뭐냐면은 주로 우리 비행기가 직항이 별로 없습니다. 직항은 아주 비싸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는 항상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홍콩공항을 들러서 갑니다. 일본 공항은 안 들어요. 일본은 중간 기착지 경유세가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서 주로 싼 우리나라나 홍콩에 기착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권 비자 없이 해당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 안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면세점 같은데 그 상황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탈하는 거죠. 공항 밖이나 특히 평택항 항구 밖으로 이탈하는 게 2선 2가 됩니다. 이때는 아주 검거가 어렵죠. 검거가 어렵고 또 일일이 범죄자로 생각해서 감시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처벌은 밀항단속법으로 처벌하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왔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이요. 평택에서 중국 다롄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아주 웃기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여권이 있는데 비자 없이 나가는 거예요. 비자. 비자를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20만 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몰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평택에서 배를 이용해서 보따리 장소를 가장해서 주로 배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위조 여권 나왔네요. 자, 여러분 외국은 가보셨죠? 그죠? 외국에 근처에 일본이나 태국 같은 데는 많이 가봤을 겁니다. 자, 그때 여권이나 비자 갖고 갔죠? 자, 여권은 뭡니까? 여권은 패스포드입니다. 여권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비자 있죠? 비자. 비자는 사증이라고 합니다. 사증. 같은 말은 사증인데, 사증은요, 이것은 가는 나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가는 나라 법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시려면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 맺은 나라가 아니면은 요거 둘 다 있어야 적법한 출국, 적법한 입국이 되는 겁니다. 요게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30일 내에 관광 친선 목적 방문자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하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여권만으로 그쪽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조 여권 나옵니다. 기억해 볼게요. 여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위변조해서 국제범죄나 테러리스트에게 넘겨서 신분 위장을 하는 행위. 자, 지금 중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여권, 그리고 비자가 현금 100만원에 팔립니다.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관광 갔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모자라면 이거 팔아버리고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가서 분실했다고 얘기해 재발급받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는 중국인, 중간 모집책은 그죠? 그 사진이
붙이는 게 아니고 요새 거기 인쇄시키는 그 표지 전체를 드러내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그 위조 있는 표지에 발라서 여권에 붙이는 거. 요새 그게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거 우리나라 여권 비자가 현금처럼 거래되고 있고, 얼마 전에 저 중국의 어떤 그 여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북경 재생하는 영사가 미인계에 말려들어서 그 뭐 여권 발급 과정에서 여권 비자 발급까지 편히 제공해주고 이렇게 다 전부 다 그 발각이 돼서 전부 다 그 그만두고 처벌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여권하고 비자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니은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 수단이 되고 있죠. 자,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출국 금지 걸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여권을 사서 가명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는 마약 운반 불법 처리 목적으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프랑스형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 한국인 여성의 얘기가 뭐 TV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냥 자기는 직업이 없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 평소에 알고 지내는 조금 친한 남자친구 부탁으로 이거 그쪽 공항으로 갖다 주면 돼. 꼭 갖다 주러 공항에 나오다가 세관에 걸려서 2년째 감옥을 살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그 방송국의 보도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석방은 됐는데, 그죠? 2년 동안 또 그 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 부탁으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그 검거된 한국인이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공항에서는, 그죠? 다른 사람 부탁으로 물건을 들어서 뭐 반출입해 주는 거,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위조 여권의 처벌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가 있고 여권법을 적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요, 그 자리와 그 옆에 자리 타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관세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밀수가 있는데요. 자, 옛날처럼 뭐 일본에서 전기밥솥 사왔다. 자, 이런 밀수가 아니라 고가의 밀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외국에서 롤렉스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시계 통에 놓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되니까 자기가 출국할 때 그 차고 갔던 그냥 금딱지 시계 3만원짜리 시계를 벗어놓고 롤렉스를 차고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중에서 사면은 그 스위스나 홍콩 가서, 그죠? 시중에서 사면은 이게 기록이 안 남는데 꼭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그 모르게 차고 오면 다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세관에 정당한 신고 없이 들어올 경우 밀수에 해당합니다. 뭐 고가의 모피, 시계, 또 골프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정의가 세관에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위해서 수출하거나 반송하는 행위. 그래서 특히 원산지 표시나 동식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은 이게 외국의 전염병이 우리나라한테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죠? 이거 등록을 하고 또 강력하게 그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저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거기 러시아 배가 많이 들어오는데 러시아 선원이 국제시장에 나타나서 러시아제 권총을 팔다가 검거된 사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아무리 그 배에서 그 검색을 철저히 하더라도 검색이 끝나면 그 승무원 상륙이죠. 15일간의 기간을 얻어서 상륙을 할 수 있는데 그 유유히 우리나라 국제시장에 와서 권총을 팔려다가 검거된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